자, 우리는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 수열. 수열 하나 적어볼게요. 1, 5, 9, 13, 땡땡땡 이렇게 나간다고 봅시다. 자, 요 수열의 규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시나요? 자, 이 수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초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4를 더하고 그 다음도 4를 더하고 그 다음도 4를 더하고 있죠, 그죠? 맞죠? 이렇게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 그걸 우리는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때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줘요. 공차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수열, 주어진 요 수열은 공차 4죠, 그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요 표현대로 등차 수열을 한번 묘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으로 묘사하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런 걸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n번째 항이고 an 플러스 1은 그 다음 항이거든요. 그래서 앞항에서 뒷항으로 넘어갈 때 뭐를 더한다? d를 더한다 이겁니다. 보통 공차는 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공차. 그래서 이 식을 읽어내는 방법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 다음 항으로 갈 때 뭐를 더하자? 일정한 숫자, 상수를 더한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등차 수열의 의미인데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말 이름이 그러니까 수열 이름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은 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같아서 얘는 이웃항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일정한 수열.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한다. 이게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요 둘 사이의 차가 몇이죠? 4죠. 요 둘 사이의 차도 몇? 4. 요것도 차도 4. 이렇게도 등차 수열을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차, 이걸 마찬가지로 공차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공통적인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공차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자, 요 녀석을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항이, 그러니까 두 항 사이의 차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 그러니까 뒷항에서 앞항을 빼면 일정한 수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식을 넘긴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식 또는 이 식이 표현하는 바가 둘 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초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치면 A1이 초항 A 이렇게 된다면 A2는 여기에다가 D를 한번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A2는 D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A3는 뭐가 되냐면 또 여기서 D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2D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D를 한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A4는 뭐가 되냐면 또 여기서 D를 더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3D가 되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규칙이? 보이죠? 얘는 이 A는 고정이고 D를 한 번씩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은 D를 한 번 더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하죠. 따라서 우리는 N번째 항 N번째 항은 초항에서 출발을 해서 공차를 N-한 번 더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초항에서 출발해서 n-한 번 공차를 더하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시 적을게요.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항하고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A4는 A 플러스 3D라고 쓴다라는 건 만약에 A9가 나오면 A 플러스 8D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초항에서 8칸 건너가면 된다. 공차를 8번 더 하면 된다. 이 표현을 좀 익숙하게 해놓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요소를 바로 해보죠. 1, 5, 9, 13, 점점점 요 녀석의 일반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먼저 공차를 구합니다. 공차가 몇이죠? 4죠. 그리고 초항은 1이죠. 끝입니다. 공차는 4고 초항은 1이니까 초항 1 더하기 그 다음에 n-1의 공차 4 이렇게 붙이면 돼요. 1 더하기 n-1의 d. 자, 요걸 풀어서 정리하면 4n-4 빼기 더하기 1이니까 빼기 3으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an은 4n-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걸 이용해서 뭐 100번째 항이라든지 혹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1592가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세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원래 수열에서 보죠. 여기서 A5를 구한다라고 하면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5, 4, 20 이렇게 5, 4, 20 빼기 3이니까 얘는 다섯 번째 항은 17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 만약에 몇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숫자를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집어넣은 걸 여기에 집어넣는다. 이게 뭐랑 똑같나요? 그렇죠.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걸 다시 여기로 집어넣는 함수니까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랑 같습니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랑 같습니다. 자연수인 함수랑 같다. 그래서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얘는 n에 관한 함수가 되는데 등차 수열을 보니까 요거 전개하면 1차식으로 만들어지죠? 1차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1차식이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4n-3으로 만들어졌을 때 요 4라는 게 공차죠. 그러면 1차 함수인데 공차가 1차 계수니까 결국 등차 수열을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 함수적인 해석을 한다면, 등차 수열을 함수로 해석을 하면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차 함수를 해석할 때 이 식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게 공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죠. 그죠? 일반항을 a 더하기 n-1의 d라고 구했는데 바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에는 공차가 4였죠. 공차가 4니까 기울기가 4, 그러니까 1차 계수가 4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4n이라고 적어놓고 상수항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 1 나와야 되니까 n에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도록 숫자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n에 1을 대입해서 1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만약에 2, 7, 그 다음에 12, 17 이렇게 수열이 나온다고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갈 때 2씩 커지고 있죠. 5씩 커지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을 맞죠. 그럼 얘 일반항은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 5씩 커지니까 공차가 5. 그래서 바로 5n이라고 써놓고 초항이 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냥 쳐다보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식은 이렇게 찾아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걸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10이고 그 다음에 A15 15번째 항이 17일 때 자, 17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A 몇을 구하라고 했나요? A35 35번째 항은 뭔가요?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걸 지금 세 가지로 풀어줄 겁니다. 세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다들 중요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다 익숙하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첫 번째 풀이는 자 등차 수열의 요 합을 찾아내니까 A35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항하고 공차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항하고 공차를 찾아야 된다. A하고 D만 찾으면 일반항을 만들 수 있고 일반항을 만들어서 3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하고 D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 A6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A6을 A 더하기 5D라고 쓰는 겁니다. 아, 여섯 번째 항은 초항에서 5칸 건너갔구나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A15 15번째 항은 당연히 A 플러스 14D가 되겠죠. 그죠? 14D는 1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요 두 가지에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A하고 D를 구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D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빼보죠. 밑에서 위에 걸 빼보면 빼면 9D가 빼면 27 나오니까 따라서 A, D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차가 3입니다. 그럼 D가 3이니까 15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5. 따라서 초항이 마이너스 25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AN은 초항 마이너스 25에다가 M 마이너스 1에 3을 붙이면 되고요. 그죠? 따라서 일반항 AN을 바로 계산해주면 요 계산하면 3N 마이너스 28 이렇게 쓰면 AN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35를 대입하게 되면 35 대입해서 빼면 답은 77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풀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두 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되니까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대입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데 좀 재미가 없다고요. 이건 재미가 없어서 자 두 번째 방법은 요 녀석을 함수로 보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두 번째 방법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함수로 봅니다. 자,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요. 뭐 정의역이 자연수다 뿐이지 1차 함수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여기 A6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 A6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6,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으로 보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x가 6일 때 y가 마이너스 10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A15가 17이라는 거 15, 17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는 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자, 기울기를 구해주면 여기서 이거 빼면 9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27이니까 기울기는 3 나오죠. 기울기는 3. 자, 기울기 3 나왔으니까 이제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y는 y라고 쓰면 안 되고 a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an은 기울기 3에다가 요걸 쓸게요. 그러면 n-6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an이 뭐로 만들어지냐면 3n-28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으로 등차 수열을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최종적으로 또다시 A35는 뭐가 되냐면 7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방법으로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방법으로 풀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되게 재밌으면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자,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이란 자체, 수열의 규칙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식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 자체에 집중합니다. 수열이라는 거. 규칙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보죠. A6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A15는 17인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6번째 항이고 얘는 15번째 항입니다. 그럼 몇 칸 건너갔나요? 여섯 번째 항에서 15번째 항. 그러니까 A6이 있고 다음에 A7이 있고 A8이 있고 점점점 A15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 때마다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등차 수열은 이렇게. 그럼 A6부터 A15는 몇 칸 떨어져 있냐 이겁니다. 자, 몇 칸 떨어져 있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에서 6을 빼면 9칸 떨어져 있습니다. 9칸. 9칸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0에서 17까지 몇 늘어났냐면 27 늘어났죠. 다시 9칸을 건너가는데 27 늘어났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봤을 때 9칸 넘어갔는데 27 커졌으니까 공차가 3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됐나요? 공차가 3인 겁니다. 이제
됐죠? 자, 공차가 3인 거 찾았죠? 공차가 3인 거 찾았으면 오케이, 일반항으로 풀자. 이게 아니고요. 공차가 3입니다. 그러면 A35, 우린 지금 A15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17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어딘가에 A35가 있을 텐데 A35는 여기서 몇 칸 건너가면 되나요? 그렇죠. 20칸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A15에서 A35까지는 20칸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35는 A17에서 20칸 건너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초항에서 몇 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항에서 몇 칸을 갈 필요 없이 우린 17번째 항에서 20칸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17번째 항이 아니죠. 지금 뭐죠? 15번째 항. 15번째 항에서 20칸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15가 17이죠. 그죠? 더하기 얘는 60이니까 답은 7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이 식에 얽매여서 일반항에 얽매여서 일반항을 반드시 구한다 이게 아니고 등차 수열은 그냥 여기서부터 몇 칸 이렇게 가도 별 상관없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준다. 이게 수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일반항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규칙,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게 수열이니까 요 녀석을 찾을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20칸 건너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발상을 한다가 더 중요합니다, 수열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